뭣도 이 회의는 이상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있으면 기록 허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걸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죠. 찾을 줄 경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머리 좀 말리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공유되어지.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더워가지고 하루 놀았어요. 휴일은 쉬어야죠. 놀아야지. 요즘 교회 같은 휴가철이라 데 또 있어요. 휴가철이라. 네. 한국어가.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가 이제 매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컴모닝 독서 미팅을 하는데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제가 사업 얘기도 좀 할 겸 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좀 시간을 갖고자 해서 월요일 날 시간을 좀 제가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인데 컴모닝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월요일 날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첫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실패가 성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항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항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중국 역사상의 실존 인물인 이 항우의 일생을 통해서 과연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대할 것이냐,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할 것이냐, 이런 힌트를 얻고자 이제 이 항우라는 한 남자의 일생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 30년 살았어요.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 당시는 이제 뭐 수명이 50 중반, 평균 수명이 50 중반이었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항우라는 인물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중국이 최초로 진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이 군웅할거했었는데 그 최초로 그 중국 역사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래서 그 진나라에 통일했을 때 왕이 진시황인데, 그래서 스스로 시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최초의 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이제 알려진 인물이 최초로 이제 진나라를 통일하는데, 그 진나라 통일하고 15년 만에 진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최초로 통일하고 망하고 그 군웅할거를 하던 시대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활약을 했던 인물이 이 항우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항우 하면은 또 그 경쟁자가 있어요. 라이벌 이제 유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대한민국의 만화가 고우영이라는 만화가가 항우하고 유방의 그 전쟁 역사를 기록한 초안지를 만화화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모자를 쓴 사람이 항우, 굉장히 바보스럽게 그려진 인물이 이제 유방이라는 인물인데, 굉장히 희화적인 그 그림이긴 한데, 이 두 인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해서 이제 제가 선정을 했는데, 항우는 보기에도 벌써 굉장히 멋있는 포스가 있는 군왕처럼 느껴지는데, 유방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바보스럽게, 그렇죠? 굉장히 그 어리석게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이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항우라는 인물은 대대적으로 이 초나라의 장군 집안의 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죠, 금수저. 근데 본인이 또 똑똑하고 힘도 세서 역발산 기계세라는, 본인이 스스로 지은 시에도 그 역발산 기계세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산을 뽑고 그 기운이 세계에 뻗칠 정도로 기운이 세다는 얘기예요. 무쇠솥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릴 만한 그런 일화를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용맹스럽고 건장하고. 근데 유방은 라이벌인 유방은 농민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한 고을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동네에서 별 직업 없이 그냥 뭐 떠도는 뭐 동네 시정 잡배 그 출신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중국을 두고 패권을 하는 전쟁 역사가 이제 초안지라는 역사입니다. 물론 최후의 승리자는 유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항우라는 인물, 그 시대에 패했던 항우라는 인물을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중국의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운 이 중국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를 가름할 만한 그런 전쟁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만약에 유방이 이기지 않고 항우가 이겼다면, 뭐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항우가 이겼다면 세계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중국 내에서는 뭐 당연히 유명하지만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역사로 이제 치는 게 이제 이 초안지 항우하고 유방의 전쟁입니다. 근데 한 70여 차례를 싸워요. 이 중국 대륙을 두고. 근데 70여 차례를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항우는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백전백승한 거예요. 유방은 싸울 때마다 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전쟁에 패하고 나서 다시 항우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근데 항우가 유방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이제 항우가 유방을 전쟁에서 패하게 한 다음에
자기애가 워낙 그 힘이 군대 세도 강하고 힘이 세니까 식사 한번 하자고 부릅니다. 그게 홍문의 연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때 유방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항우가 망설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저렇게 굽신거리는데 제가 뭘 저까진 것쯤이야. 우습게 본 거죠. 그때 이제 유방이 근근히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70여 차례 전쟁을 했는데 매번 패한 거예요, 유방은. 항우는 매번 이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방 입장에서는 싸움마다 지고 그다음 죽을 고비까지 넘긴 거예요. 한번 식사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불렀는데 거기 가서 온갖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목숨을 부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역발산 기계세죠. 산도 붓고 기운이 세계에 뻗쳐서 나를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항우가 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전투가 이제 굉장한 건데 마지막 전투가 이제 해야강에서 해야 전투인데 이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이때 이제 그 해야 전투에 항우와 유방 싸움에서 나온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초나라의 대대적인 그 검문세가의 자손이에요. 초나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초나라의 자기 군사들 8,000명을 데리고 중국 정벌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마지막 라이벌 유방만 하나 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전투에서 사면초가가 뭐냐면 그 유방이 항우를 포위하고 초나라 출신 군사들한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밤에 적군 속에서 막 초나라 자기 고향 노래가 들리니까 내 고향 사람들까지도 다 저쪽에 가 있구나, 유방 쪽에 다 가 있구나. 이성을 잃게 돼요. 이성을 잃게 돼서 아마 이 마지막 전투를 실패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항우에게는 뭐 우미인이라는 또 부인도 있었어요. 오추마라는 아주 유명한 자기 애마도 있었고, 그런데 우미인이 이제 자결을 합니다. 도망가는 그 마당에서 포위돼 있으니까 이 항우가 그 전쟁에서 결국 이제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지 않고 다시 재기를 해서 싸웠다면 유방을 이길 수도 있었으리라고 추론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역사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 항우를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항우의 재주, 항우의 능력, 그의 기계 이런 거를 부러워해서 그 경극, 패왕벌이라는 가장 유명한 경극이 있는데 그 경극의 주인공이 이 항우하고 우이라는 그 부인하고의 연애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굉장히 뛰어난 남녀 한 쌍이 딱 한 번의 전쟁 실패로 애인 우이는 스스로 자살하고 항우도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이 항우 부하가 이 마지막 전투에서 뭐 전세가 기울었지만 이 강을 건너서 다시 초나라로 가서 다시 재기 충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다면 얼마든지 유방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간언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항우가 받아들였다면 아마 세계사는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마 항우가 그 한 번의 실패, 70여 차례 성공을 했지만 전쟁에서 그 딱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제기를 했다면 능히 유방을 물리치고 아마 중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 드라마에서 항우가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자살하는. 네. 잠시 쪽팔리지만 한 번 져서 전쟁에 펴서 쪽팔리긴 하지만 잠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고향 땅에서 다시 힘을 축적을 해서 다시 유방과 대적을 했다면 능히 유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결을 합니다. 자결하는 이유가 굉장히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주는 이유예요. 내가 고향에 돌아간들 내가 고향에서 다시 왕으로 추대받아서 당연히 추대하겠죠. 내 고향 사람들이 추대해서 내가 다시 힘을 길른들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향 사람들을 보느냐. 고향 사람들 8,000명을 데리고 그 젊은 장정들 8,000명을 모집을 해서 중국 통일을 한다고 큰 뜻을 갖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 데리고 왔던 고향 장정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인 그 장정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내가 다시 재기를 하겠느냐. 이게 이제 자살의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살하는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 사방에서 초나라 고향 노래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용맹했던 사람도 한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칼 한 자로 쥐고 적하고 마지막으로 싸울 때 그 창을 들이댄 적군 속에서 자기 고향 친구를 발견을 해요. 여마농이라는 그 고향 친구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조차도 다 적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잠시 쪽팔리지만 혼자 딱 도망가서 다시 고향 땅에서 힘을 비축을 해서 유방하고 싸웠다면 유방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중국을 항우가 통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그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잘 알 수 있는 게 중국 국민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경극 태양배르라는 경극입니다. 이게 항우의 애인 우유하고 관련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경극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들하고 항우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킨은 우리가 뉴스킨을 택했을 때 그 초심을 생각을 해보면 뉴스킨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항우의 역발산 기계세와 버금가는 무기입니다. 그런 상태. 다른 사람이 10년, 20년 걸려서 이뤄갈 수 있는 수입을 단 6개월만 집중을 해도 가능한 시스템이 뉴스킨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역발산 기계세를 하고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운이 뉴스킨의 기운입니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어떤 경제 활동하고도 비교해서 전혀 지질 않아요. 70점, 100점, 100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고 100점, 100승할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고 100점, 100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전투. 우리가 그게 이제 끝마감이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의 그런 그 단판을 전투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존심 때문에 제품 전달이나 사업 전달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항우가 사실은 모든 군사를 다 잃어서 고향 어른들한테 볼낯이 없어서 좀 창피스럽긴 하지만 그 자존심을 조금 숙이고 다시 고향 땅에서 힘을 비축을 했다면 능히 유방을 제압을 하고, 왜? 한 번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또 실패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 자기가 실패했는지를 시행착오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능히 유방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항우가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 그 70여 차례 유방과의 전쟁 속에서 몇 번 진 경험만 갖고 있었다고 해도, 몇 번 실수를 한 경험만 갖고 있었다고 해도 아마 그 마지막 해야 전투에서 그렇게 이성을 잃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이르기까지의 그렇게 이성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또 바뀌었을 것이고, 더불어 그 주변 국가, 결국 세계사가 다른 방향으로 엮여졌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번도 실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성공만 해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만심이 큰 나머지 이 작은 부끄러움, 한 번 패했다라는 그 작은 부끄러움 때문에 이성을 잃고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 자결을 하는 그런 인생을 막을 내리면서 세계 역사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 뉴스캔 사업은 굉장히 많은 자존심을 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상. 네트워크 마케팅 칼을 쓴 이런 피라미드 회사하고 구분을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자괴감이 더더욱 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잘 폄하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와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계속 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잘 이겨낸다면 유방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마지막 전투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패를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항우가 그 작은 실수 하나, 딱 한 번의 실패인데, 딱 한 번의 패전인데 그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뉴스캔 사업하면서 많은 거절, 많은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실패에서 꺾이는 순간 바로 항우의 인물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가 뉴스캔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다른 사람이 10년 해낼 일을 난 6개월 만에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받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당연히 그런 큰 대가가 따르는 비전에는 당연히 그만큼 깔딱고개도 있는 거고 좌절도 있는 거죠. 거절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저항을 받게 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되고, 근데 그런 실패를 거듭할수록 단단해지고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항우와 유방의 전쟁, 초안지 역사를 에서 발견하지만 역사적으로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하면서 계속 패전을 한다, 싸울 때마다 진다, 마지막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실수를 많이 했다면 항우가 자결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전투에서 이성을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실수, 비즈니스의 도전 실수, 리크루팅 도전 실수, 이것은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실수를, 패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 리더가 되신 분들은 이 항우하고 유방의 그 역사에서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뭐 항우의 패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역사가들이. 근데 인재를 품지를 못한 인물이었다. 왜? 워낙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능력이 컸기 때문에, 자기보다 다 능력이 못한 부하다 보니까 인재를 좀 소홀히 여겼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질 않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향 친구, 고향 자기 어렸을 때부터 친구 여마동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창칼을 들이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방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집안, 보잘것없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 딱 한 가지 능력, 그 딱 한 가지 능력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초안지를 결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초안지의 인물 항우라는 인물의 그 마지막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포기를 했던 그런 것을 되새긴다면 아마 새로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주제로 이 항우라는 중국 속에서 실존 인물 이 한 남자의 일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 뉴스킨은 굉장한 비즈니스입니다. 굉장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도전하는데 그에 걸맞는 계단도 있고, 그에 걸맞는 계곡도 있고, 그에 걸맞는 담도 있고, 그에 걸맞는 강도 있습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죠. 근데 실패할 때마다 이 실수는 나의 마지막 성공을 위해서 내가 겪는 시행착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 큰 비즈니스를 이루고 할 때 이성을 잃지 않고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중국 속에서 살다간 이 항우라는 이 한 남자의 일생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에 대한 또 다른 의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다듬어 봅니다. 한 주 이 무더위에 건강 유념해서 잘 지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구호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월요일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그죠? 리더스의 아침도 있고 우리 애프터도 있고 각자 또 이제 소그룹 미팅도 많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음성과 함께 힘찬 이번 주 한 주를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날을 위하여 하면서 여러분들 목소리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날을 위하여!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 반가워요.